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고 또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던 동화책에서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개미와 배짱이를 보시면 네. 배짱이는 늘 놀다가 나중에 겨울에 얼어 죽지만 개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유행어가 개미 파마. 그게 뭔 소리야? 개미를 너무 좋아해서. 개미를 너무 좋아해서. 매력적이에요. 아, 괜찮았어요? 네, 성공한 남자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또 능력을 또 키워야 된다 생각해요. 능력 있는 게 또 매력 있지 않나. 네. 능력 있는 사람. 맞아요. 네. 아, 그분을 지금 공개 구원하시는 겁니까? 예, 구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연락 갑자기 주세요. 그거가. 저에게 연락 주세요.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우리 저 이동엽 씨가 네. 이제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다음에 네. 우리 명선 씨가 능력 키워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도 남이 안 알아주면 모르는 거예요. 네.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나의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역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어필할 게 없는데 어필하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능력을 키운 다음에는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해라. 와, 근데 이 말을 하시는 당사자 본인이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를 어필했는데 네. 어필이 되던가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능력을 좀 더 키워봐요. 능력, 네, 능력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필이 때로는 잘 안 먹힐 때도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과연 성공한 사람들만의 비결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박소연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럭셔리 브랜드가 여기 K사 브랜드예요. 로고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사람 개개인도 다 브랜드라고 보시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비행기만 아시면 올해의 럭셔리 트렌드, 향후 한 3년까지 이어갈 럭셔리 트렌드를 아실 수 있습니다. 석세션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어느 브랜드도 어디 건지 알아볼 수 없는 옷을 입고 계세요. 네. 비싼 것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고 조형적이고 잘 만들어진 것을 그냥 그 고유의 가치를 보고 사는 것도 포함합니다. 야, 저희도 이런 감성으로 물건을 좀 골라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브랜드 이름 혹은 로고를 보고 브랜드 사는 게 로고 없이, 아니라 네. 잘 만들어진 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그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 제가 아까 말했던 능력이 혹시 정답 맞죠? 그것도 정답이고요. 사실 성공하는 방법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모든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네, 여러분 사람 개개인도 다 브랜드라고 보시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퍼스널 브랜딩 혹은 셀프 브랜딩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해요. 야, 럭셔리에서. 아. 자, 그러면 요즘 가장 핫한 럭셔리 트렌드 하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 비행기만 아시면 올해의 럭셔리 트렌드, 향후 한 3년까지 이어갈 럭셔리 트렌드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 탑건 뭐 이런 룩을 말하시는 저는 건가? 저런 거 자주 입는데 제가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아하. 항공 점퍼를 많이 입거든요. 그런 건가요? 항공 점퍼. 밀리터리 룩. 저는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 콤팩트한 거. 아니, 저 비행기 저렇게 큰데 뭘 작다고 얘기하세요? 모형 비행기인가요? 모형 비행기? 그러니까요. 올해 유행하는 럭셔리는요, 스텔스 럭셔리. 그다음에 조용하게 하는 파이어트 거야. 럭셔리. 아, 어떻게 왜 조용한가? 이거
영화에 말씀해주신 영화에 나올 때 왜 네. 뒤에 갑자기 쓱 소리도 없이 나타나서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비행기가 스텔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보시면 럭셔리하면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화려한 이미지, 그다음에 로고 플레이를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고급스러운 네. 느낌. 네. 그리고 누가 로고가 봐도 엄청 크게 박혀 있어야 돼요. 티나는 거. 네. 맞아요. 이번에 말씀드릴 스텔스 럭셔리는 그 로고가 이제 저물고 아무것도 없는 소재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럭셔리 소비 시장이 약 21조라고 해서 전년 대비 24%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로고를 입는 럭셔리 브랜드로 이만큼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다르게 성장할 거라는 건데요. 자, 저희가 럭셔리를 셀프 브랜딩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이 전 세계 럭셔리 소비 1위 국가입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1인당 40만 원 정도 소비한다고 해요. 와. 저희가 인구수 대비에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저희가 가보 경장을 겪고 저희는 다 거의 인구의 대부분이 양반이 되었잖아요. 네. 성을 가지고 문파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름답고 좋고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특성이나 감각이 높다고 생각하면 잘 만들어진 제품을 좋아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로고가 아닌 럭셔리를 좋아하는 양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이 유행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 기네스 페트로의 법원 룩이라고 하죠. 제가 계속 법정 이미지를 네. 가지고 오는데 네네네. 지금 죄송한데 우리 작가님도 오늘 법원 갈 패션이거든요. 네, 약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법원을 출두할 때 가장 많은 기자들의 플래시를 받아요. 네. 그러면 안타깝게도 로고가 보이지 않는 옷을 최대한 연출해서 입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디든 소매 한 구석에 가슴팍에 네. 다 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네스 페트로가 입은 옷은 그 어디에도 로고를 찾아볼 수 없어서 저 옷이 어느 브랜드인지는 정말 그걸 입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죠. 이제 이런 럭셔리가 유행할 거라는 거예요. 스텔스기처럼 소리도 없이 그들끼리만 아는 럭셔리. 자, 근데 좋은 소재에 뭔가 옷이 좋아 보이는데 저거 뭐지? 하는 그런 유행인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SNS 시절에는 저희가 모두 다 로고가 보이는 옷을 입고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난 네. 이런 사람이에요. 예. 자, 근데 엔데믹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실제로 대면을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방송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방송용 옷이랑 맞아요. 평상시 생활하는 옷이랑 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화려한 의상이나 좀 밝은 옷을 잘 안 입으시는 분들도 많을 많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엔데믹으로 갈수록 이 스텔스 럭셔리가 더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텔스로. 자, 그리고 아직 국내에는 팬이 많지 않은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는 석세션이라는 드라마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 어느 브랜드도 어디 건지 알아볼 수 없는 옷을 입고 계세요. 네. 네. 자, 여기 막장 미디어 그룹 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착장이 거의 1인당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럭셔리 브랜드를 입고 나오지만 그 어느 브랜드 하나도 협찬을 해도 내가 협찬했다는 게 티가 나지 않아요. 티가 안 나고. 네, 로고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보면 어딘가 소재가 너무 좋아 보이고 되게 예뻐 보이고 편안하고 저 브랜드는 하나 사서 10년을 입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의 장인 정신이 다시 부각되는 럭셔리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된 거죠. 브랜드가. 그리고 한국 분으로서는 아시죠? 네. 네. 네, 이부진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님이신데요. 네. 여기 보이는 이 가방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부진 사장님이 드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브랜드 혹은 이름도 모르던 브랜드였을 거예요. 네. 스텔스 럭셔리는 비싼 것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고 조형적이고 잘 만들어진 것을 그냥 그 고유의 가치를 보고 사는 것도 포함합니다. 야, 이거 특이하네. 그래서- 깡가리처럼 생겼네요. 네. 네, 이부진 사장이 저 정도 가격 들었다는 건 저걸 그냥 비닐봉지 하나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쁘고 잘 만들어졌으니까 드셨겠죠? 아, 그렇군요. 얼마나 비싼 가방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랐다는 게 저희도 이런 감성으로 물건을 좀 골라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브랜드 이름 혹은 로고를 보고 브랜드 사는 게 로고 없이, 아니라 네. 잘 만들어진 거. 옛날에 이제 꼭 백화점에서 사시는 어른들 계셨잖아요. 맞아요. 오래 입으려고. 왜냐하면 네.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 의미로 스텔스 럭셔리를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저기 전문 용어로 저 보세라고 그랬거든요. 보세. 예, 예. 그게 이제 저는 항상 보세를 입었었어요. 맞아요. 네, 누가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어서 보시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럭셔리 브랜드가 여기 K사 브랜드예요. 로고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잘 아예 안 모르시겠죠? 보이는 저 뭐죠? 왜 파는 거예요 도대체? 로고도 안 받고. 자, 알 수가 이게 살 수가 없네. 작년 대비 360% 이상 성장한 브랜드. 아, 그래요? 예. 네. 저희가 흔히 아는 럭셔리 브랜드 제일 비싼 브랜드 있죠? 네. 거기에 가격 한 2배 하시면 됩니다. 네? 최고 럭셔리의 2배라고요? 네, 그만큼 비싸다고요? 네, 소재가 아주 좋고 잘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사실 역사가 아직 100년도 안 되는 브랜드예요. 정말 소재랑 잘 만들어진 봉제 상태랑 그다음에 아주 오래 입을 수 있는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도 이제 이 스텔스 럭셔리, 조용한 럭셔리가 인기를 끌고 있고 이렇게 안목을 보고 고른다는 거는 내가 그 소재를 볼 줄 알고 잘 만들어진 걸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럭셔리라서 비싼 브랜드를 보여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 중에도 아주 정직하게 잘 만드시고 좋은 소재를 선별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대면에서 오프라인에서 뵈면 소재에 보풀이 일어난 거, 바느질이 좋지 않은 거, 혹은 다림질을 하지 않았거나 안 빨아 입은 게 다 티가 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사진으로 뒤에 숨을 수 있는 시절이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럭셔리 얘기가 나온 김에 셀프 브랜딩을 위해서 저는 이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브랜드 두 곳인데요. 엘사의 베르나로 아르노 회장님, 그 다음에 G사 회장님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피노 회장님이세요. 네. 자, 두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 회사 두 개는 저희 와이프가 워낙 좋아하는 회사라서. 네. 회장님 몰라도 네. 저 회사 제품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 네. 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 장인이 만들어서 유명해져서 알려졌으니까 당연히 회사 하나씩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럭셔리 브랜드도 산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회사가 있고 네. 이 회장님들은 모회사의 회장님이세요. 각각 럭셔리 브랜드 한 5-6개 이상 또 맞아요. 패션을 제외해서 와인부터 시작해서 가구까지 네. 굉장히 많은 체인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냥 저희 핸드폰 사장님 모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두 분이 원래는 되게 친한 친구분이셨다가 저 G사를 인수하면서 앙숙이 되셨다고 합니다. 역시. 저희 나라도 그런 케이스가 좀 있죠. 네, 해외도 똑같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L사 보이시고 G사 보이실 거예요. L사 같은 경우는 현재 왕자의 게임을 찍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이 있는데 이미 중년을 넘은 자식들 중에 누구한테 회장 자리를 물려줄지 아직도 아버지가 재고 계십니다. 굉장히 자식들 능력이 출중해서요. 네. 최근에 가장 유명하게 뜬 캐리어 브랜드 중에 혹시 아시는 브랜드 있을까요? 캐리어? 여행 캐리어. 캐리어요? 아메리카 예, 아메리카. 밖에 없는데. 알사. 알싸? 알싸? 알사요? 네. 엘싸? 빨간색에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은색 스테인레스로 돼서 네네네. 비싼 고가의 예, 예, 제품이죠. 있어요, 있어요. 그걸 여기 20대 사장님, 즉 아드님이 맡아서 다시 유행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별로 지금 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옆에 보시면 아세요? 이 언니? 언니가 왜 여기서 나와 싶지만 셀마 헤이에게 부군이 지금 현재 G사의 현재 회장님이세요. 지사의 네. 여자분이요? 아니요, 저 남자분이요. 남자분이? 네. 안주인이신 거죠, 셀마 헤이. 그래요? 자, 대박이네. 이미 물려주셔서 아드님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네. 한 명한테 딱 물려줘서 알아서 잘 관리해라 하고 그럼 이제 뭘 하고 계시냐면 제가 두 분이 경쟁 상대라고 했잖아요. 네. 앙숙이 되셔서
엘사 같은 경우에는 구겐하임 뮤지엄처럼 네. 자기 개인 미술관을 지어서 프랑스에 가지고 계세요. 네. 자, 근데 쥐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프랑스 건물을 빛의 건축가라고 하죠. 안도 타다오가 리모델링하게 해서 본인이 선택한 그림의 컬렉션만 보여주는 현대미술관을 지으셨어요. 완전 다른 길을 가네요. 전혀 다르죠. 네.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지사 회장님이 압승이세요. 왜냐면 세계 3대 그 미술 경매 회사도 공유하고 계세요. 자, 원래는 엘사 회장님도 가지고 계셨는데 잘 안 되셔가지고 네. 매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트 쪽에 있어서는 지사가 압승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인데 사실 저희가 아티스트와 장인을 얘기할 때 아티스트와 장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국어로 읽으면 잘 의미의 차이가 없지만 영어로 보시면 둘 다 아트를 공유하면서 뒤에 전미어라 그러죠. 끝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아티스트는 예술가, 아티장은 장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트와 럭셔리의 연관관계를 보자면 예술가와 장인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집합에 속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쁜 거 파는 곳이 회사니까 당연히 예술적인 감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술가가 장인 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급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럭셔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럭셔리. 그림을 그릴 때 장인 정신을 발휘하면요? 명품, 걸작이 나오죠, 걸작. 걸작. 네. 자, 명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색장인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색장이요? 색장이요? 색장인, 색채 장인이라고 색채 장인. 네. 자, 아이. 그렇게 이 럭셔리에서 볼 수 있는 장인 정신을 아트에 활용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예시가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아, 인상파. 잠깐, 인상파요? 네. 뭐 우리가 인상가까지 공부해가 돈 되겠습니까 이거? 돈 됩니까 이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까 엘사, 지사 막 나오길래 예. 좀 믿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그저 네. 작가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를 뭐가 있어요? 조금만 믿어봐 주세요. 믿겠습니다, 작가님. 네. 자, 인상파 화가들 혹시 많이 아시지 않나요? 인상파 하면 사실은 뭐 제가 아는 거는 피카소랑 아니요? 고흐, 반고흐. 맞아요. 반고, 빈센트 반고. 네. 예. 자, 이미지로 보실 텐데요. 이거는 클레드 모네의 그림이에요. 왼쪽을 바라보는 파라솔을 든 여인. 모네. 이 그림 말고도 수련이라고 해서 물가에 네. 핀 꽃을 그린 것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자, 여기 장인 정신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색채 장인 정신. 밑에 저 풀밭이 예. 너무 색채가 다채롭고 아름다운데요? 저는 얼굴 쪽이 이렇게 뭔가 좀 색깔이 좀 다르다. 파란, 녹색 쪽으로 보이는데? 풀 쪽. 풀 쪽인가요? 들판 쪽. 색채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거예요? 네. 잘 못 느끼겠는데. 이게 조화로운 색을 잘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 저 그림 계획서 보니까 좀 뭐네? 저 그림 저거. 전혀 모르겠는데 뭐네 저거. 모네. 안에 뭐네 하네요. 자, 제가 패션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부수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서양 미술사를 겸해서 기본적인 교양에 대한 수업도 하는데요. 그럴 네.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면 중에 하나가 인상파를 이해하려면 정육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정육점? 얘기를 해요. 정육점이요? 어? 네. 왜? 색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색이라도 그때 받는 빛을 표현을 잘 해내는 거죠. 아, 자, 그럼 제가 힌트를 네. 하나씩 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있죠. 네. 그렇죠? 여기 정육점의 창틀은 무슨 색이죠? 하얀색인데 노란색처럼 보이네요. 투명, 검정색. 흰색인데 주황색 빛이 좀 나요. 불빛 때문에. 오, 애니메이션 아시죠? 네. 네. 너의 이름은? 아니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입은 교복 셔츠 색은 무슨 색이죠? 흰색. 흰색. 흰색일 것 같아요. 네. 흰색처럼 안 보이네. 확실하신가요? 회색 같기도 하고. 인상파는 사물이 가진 고유의 색이 아닌 네.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상을 재현하려는 화풍입니다. 그 예로 자연의 햇빛 하에 변화하는 색과 질감 등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서
마치 사진처럼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해요. 인상파가 표현하고자 하는 빛의 그림자는 예를 들어 하얀색 셔츠면 하얀색 셔츠에 그림자를 그리면 저희는 대부분 회색을 쓰죠. 네. 자,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 검정색으로 검정색. 표현할 거예요. 네. 이게 잘 구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상파는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불빛이 형광등이면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도지 않을까? 자, 근데 창가에서 햇빛이 살짝 비치면 그 부분은 좀 그림자가 노랗게 띄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핸드폰이나 문서 이미지 만드실 때 색 만들기 위해서 그 스포이드 모양으로 된 걸로 색 추출 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마치 그걸 추출하는 것처럼 진짜 그 색이 그렇게 보이는지 사진처럼 포착해서 그리는 거죠. 다시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햇빛은 지금 어느 쪽에서 오고 있나요? 뒤쪽. 저 여인의 뒤쪽에. 그렇죠. 왜요? 저기 앞에 앞에 보면 그림자가 앞에 풀 색깔이 풀이 시커멓네. 그리고 뒤쪽 원피스에 보면 약간 노란색처럼 햇빛 받은 색깔이 보여요. 맞아요. 그 얼굴도 좀 새까맣니다. 네. 그림자죠. 양산 때문에. 네. 맞아요. 자, 요렇게 오죠. 오. 그쵸? 음지와 양지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얀 점을 4군데 찍었어요. 보이시죠? 네. 자, 지금 저 하얀 점을 찍어 있는 곳이 다 흰색인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림자에서 광원이 오는 곳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빼면 어떤 색인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흰색이 아무것도 없죠. 예.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 첫 번째 가장 상단에 있는 하얀 점을 보면 여자분이 초록색 빛이 도는 파라솔을 쓰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저 초록색이 여자분이 쓰고 있는 모자에 시폰 스카프에 영향을 미쳐서 초록색으로 보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죠. 이 바람이 날리면서 하늘색인 파란색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오면서 지금 보시면 하얀색 원피스인데 치마 부분이 분홍색으로 보이잖아요. 예. 자, 저기 바닥색에 있는 걸 잘 보시면 분홍색 꽃들이 많이 피어 있죠. 네. 그 꽃들의 영향을 받아서 햇빛과 함께 분홍색으로 반사되어 보입니다. 그러네. 자, 그리고 스커트 상단 부분은 하늘색과 분홍색의 중간색으로 영향을 받아서 연한 회색빛으로 보여요.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보이네. 이걸 근데 사람 눈으로 포착해서 그리려면 모네가 이 바람 부는 날에 얼마나 햇빛을 받으면서 저 여자를 오랫동안 쳐다봤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해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육점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 박스로 친 부분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보이는 색깔이요? 주황색. 보이는 건 주황색, 노란색. 약간. 옆에는 네. 회색. 그리고 오른쪽은 회색. 뭐, 이렇게 회색 색 추출을 해서 보시면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분홍빛이 도는 회색. 네. 네. 근데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인상파 이전에는 다 이걸 회색으로 표현했어요. 회색으로.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네. 이렇게 색 어색 추출을 그림이 하면 하얀색은 하나도 쓰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조색사라고 해서 실제로 사진을 저렇게 햇빛이 비친 날 찍어서 어떤 색이 나오는지 보고 그 색을 종류별로 조색해서 그림 그리는 분한테 전달한대요. 이야. 그러면 색이 너무 많은데 아니 이렇게 많은 색이 쓰이냐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색깔에 맞게 그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진을 보고 더 연출된 필터가 들어간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한 장 한 장이 예술이다. 그러네요. 자, 이제는 모네가 색채 장인이라는 걸 좀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네. 이해가 다 오네. 인상파 화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색을 연구해서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그림을 아이고, 그렸었습니다. 그 많은 색을 보니까 인상을 안 쓸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인상파다. 진짜 인상 많이 쓰겠다. 그렇게 해석해 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전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땡볕에서 보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인상 쓰면서 볼 거 아니야. 햇볕 그대로 되게, 봐야 되게 되니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인상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인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예? 많이 해요. 예. 두 분 대화가 너무 인상적인데. 네네네. 자, 그럼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장인 정신도 알겠고 인상파도 받고 했는데
럭셔리와 셀프 브랜딩을 하는데 배워서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럭셔리랑 셀프 브랜딩이랑 무슨 관련이 관계가 있는지 있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셀프 브랜드를 해서 럭셔리처럼 해라 이건가? 그런가?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럭셔리를 입히라는 건가? 내 브랜드에? 예. 한 단어로 설명드리면 어? 당신이 나를 좋아해주기 바래 같은 스티커는 이마에서 떼어내라. 그런 스티커들이 진가를 발휘할 장소에 붙여라. 바로 거울에. 그 스티커가 약간 이제 자기 본 모습이 아닌 어떤 가식 같은 건가요? 그런 걸 떼라는 건가요? 스티커에 쓰인 말이 당신이 나를 좋아해주기 바래인 예. 거죠. 어. 자, 그런데 음. 남이 나를 좋아해주기 바라는 만큼 내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진정성. 네. 그래도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긴 합니다. 네, 거울 보면서 이동엽 씨는 항상 자화자찬을 하거든요. 야, 이 정도면 뭐 성승은 내가 작겠는데, 뭐. 진짜요? 조인성 정도 뭐 키가 조금 안 될 뿐이지 얼굴 내가 낫지 않아? 이런 느낌. 네. 아, 스티커가 필요 없으신 분. 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진정성은요. 네. 혹시 럭셔리 브랜드는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 아세요? 그래요? 자, 럭셔리 브랜드는 보통 대부분 그 럭셔리를 만든 장인의 이름을 많이 따죠. 네. 그죠, 맞아요. 혹은 본인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어떤 단어를 조합하거나요. 네. 그러면 내가 나로서 온전한 난데 왜 내가 다른 사람 같아 보이게 노력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진정으로 맞는 것을 찾고 내가 내 안에서 타인이 뭐라고 하던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그렇게 거울을 보고 내가 잘났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뭘 좋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사람들이 나의 이런 점은 좋아하는데 그게 내가 지향하는 바랑 맞는지 그러면 그 지향하는 바에서 나를 온전히 지키면서 어떻게 달라지지? 전통을 지키면서 현재에 맞게 나를 조율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스텔스 럭셔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조용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조용하다. 튀지 않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드를 막 붙이면서 내가 이 브랜드야라고 뽐내지 않는 거. 그런 거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우라가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있는 거. 말하지 않아도 그거, 예. 네. 우리한테 바로 느껴지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까 그 300배 넘게 성장했다는 브랜드에서 쓰는 비큐나라는 소재예요. 그러나. 자, 이 동물이 멸종 위기에 가까운 종이고요. 국립공원에서 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동물의 털을 채취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혹은 2번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털만 채취하고 놔준다라고 해요. 밀렵꾼한테 사냥을 당하지 않으면서 보존하고 그다음에 제품도 만드는 거죠. 털만 조금 빌리네요. 네. 저 비큐나라는 소재가 1m에 얼마 정도 할까요? 1m예요. 네. 소재 1m요? 하나요? 좀 더 합니다. 와, 그래 1m에. 왜? 네. 와, 귀한 동물. 저 털이 뭐? 500만 원? 저거보단 조금 싸고요. 3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200만 한다고 원 보시면 하면 돼요. 250만 원. 자, 털 1m에 300만 원이요? 그때 시세에 따라 다르고요.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머플러 같은 경우가 그 정도 가격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정장이나 옷을 만드는 건 좀 더 조직도가 좋아야 되고 튼튼해야 하다 보니까 털이 더 많이 듭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네. 생각해 보시면 저 가격에는 저기까지 가서 쟤를 안전하게 잡아서 털 채취하고 네. 그다음에 놓아주는 보내줘. 비용까지 들어있죠. 네. 참 이렇게 비싼 소재를 그 K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썼는데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왜 쓸데 맞아요. 그대로 한번 재현해 주세요. 자, 왜 하니? 맞아요. 쓸데없는 짓 한다 진짜. 야, 그 옆에 알파카 잡아 그냥. 맞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향하는 최고를 위해서 가는 거죠. 처음에 안 팔리지 않았을까요? 많이?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니까. 비싸니까. 비프나 뭐 털이나 뭐 다른 털이나 뭐 이거 다른 거 뭐 있어? 저 털이 소재가 뭐 방수가 된다거나 보온이 더
잘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안에 방탄 효과가 있다든지.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캐시미어의 2배 이상 따뜻하대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러면 해볼만 하긴 하겠다. 예, 방탄은 아니죠. 방탄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본인들한테 이 나쁘네요. 소재를 나노 단위로 개발을 해서요. 방수는 물론이고 오염이나 이런 거에도 좀 보호가 되고요. 가장 좋은 건 남자분들 정작 늘 다려 입으셔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여기서 내는 슬로건은 자켓을 접어서 머리에 베고 기차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바로 입어도 주름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 그러면 그 정도 돈 낼만하다. 자, 근데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했죠? 그런다고 사 입겠니? 저는 사 입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옷 제가 동대문에서 한 2만 원 주고 사거든요. 근데 드라이클로닝이 3만 원이에요. 저는 입고 버려버리거든요, 그냥. 한 마리 때쯤 입고. 되면. 근데 저거는 평생 입을 수 있으니까. 보통 얼마나 동물이 좋아요. 아니네요, 저 동물이. 약간 생긴 건 고라니 닮았는데. 그러니까. 참. 네. 저 털을 고집하는 것도 굉장한 진정성이고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개발한 것도 이 브랜드의 진정성인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지 남과 달라 보이기 위해서 차별화하지 않는 것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두 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또 엘사 회장님은 왕자의 게임 보셨으니까 이미지가 그닥 적석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도 저희 보면서 그거 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네. 이분 별명이 캐시미어를 두른 늑대라고 합니다. 자, 호랑이 무늬 티셔츠로 브랜드를 엄청나게 많이 판 그 브랜드도 여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샴페인도 여기 회사에서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정말 많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 현재 전 세계 부 1위십니다. 맞아요. 자, 최- 그러면 최근에 살짝 이분이 내려가지 그렇게 자식들한테 왕자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래요. 당연할 것 같아요.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제품들을 더 자식들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아빠 눈에 띄기 위해서. 그렇지, 뭐, 다른 동물들도 잡아오고 막, 여러 털들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죠? 재건이 형 털 한번 빌려줘요. 뭔 소리예요? 자, 그럼 G사 사장님은 어떠세요? 물려주셨잖아요. 예. 편안하게 인가요? 놀 보낼 것 같은데. 왜냐면 물려주고 나서 그 브랜드들이 더 많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도 사실 G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에 있어서는. 아, 패션 쪽에? 네. 자, 근데 제가 이분 설명드릴 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G사 사장님은 고등학교 중퇴를 하셨어요. 엘사 사장님은 프랑스의 MIT라고 불리는 대학을 나오셨지만요. 자, G사 사장님이 고등학교 중퇴하신 거는 사실은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키도 작고 굉장히 가난한 목재상의 아들이어서 놀림을 너무 많이 당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 그럼 어떡해요? 아들이 갑자기 고등학교를 때려치고 오면 아빠 밑에서 일해야죠. 기술 배워가지고. 자, 근데 그 기술이 너무 좋았던 거죠. 사업 수완이 좋아서 현재 가장 많은 인기 있는 럭셔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2위입니다. 이 G사가. 자, 그리고 이 회장님이 그림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자기 할머니를 닮은 그림을 구매하면서부터였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큰 미술 경매 회사를 가질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트페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트페어 많이 하죠. 거기 회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보디가드도 수행비서도 아무도 안 데리고 이렇게 후줄근하게 가셔서 혼자 가서 보신대요. 그거 보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방끈이 좀 짧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팜플렛이랑 전시 서문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보면서 공부하셨다고 해요.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가 일일이 다니면서 보고 그 그림을 보고 공감하면서 이 사람은 이걸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왜 이런 색으로 표현했을까? 이러면서 미술 공부를 해서 지금에 이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트페어 같은 거 하면 파티 하잖아요. 파티 가서 자기가 작품 산 작가가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혼내시면서 네가 그러니까 요즘 작품이 안 좋아 이러면서 다시 채찍질도 하시고 많은 작가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또 되어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 2막을 아트를 하면서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회장님은 아직도 인생 1막 상태에서 자식들을 열심히 잘 키우고 계시는 거죠. 두 분 다 맞는 양육법이자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네. 저는 후자가 좀 낫네요, 그래서. 네.
네. 자, 근데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끝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장인데요. 네. 혹시 모네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네? 못내 아쉽네요. 빛을 어떻게 저렇게 다 잘 포착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낼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모네가 시력을 잃었어요.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백내장에 걸려가면서 시력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어둡고 밝은 정도밖에 구분을 못했다라고 해요. 모네 미술관에 있는 그 수련 그림을 그릴 때 특히 그랬는데요. 낚시해 보시면 알 거예요. 물에 반사되는 그 빛 반사가 엄청 눈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낚시용 선글라스는 아마 편광 렌즈라고 해서 그 물 반짝임을 좀 맞아요. 중화시켜주는 렌즈를 쓰는데 이 당시 때 그런 게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눈으로 보시고 네. 하셨거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인상파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욕했다라고 해요. 저게 뭔 이게 그림이냐. 그림이냐? 네.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 어디가 어. 햇빛이 보이고 어디가 이런 색으로 보이냐? 흰색 옷인데 왜 그림자는 저 색이냐? 라면서요. 그렇지만 꿋꿋이 그려나가면서 정말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이 화풍을 고수하면서 야, 그렸어요. 대단한 분이지. 물론 반고흐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인정을 받으셨지만 네. 어쨌거나 좀 진정성을 지킨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뚝심 있게 네. 견뎌주시면 어떨까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정육점 사진이죠. 네. 자, 혹시 정육점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뭐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냥 정신없어. 뭔가 빨간 색깔 네. 불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낯설다. 근데 저는 항상 무시무시한 정육점에 느낌도 왜 저 색깔 조명을 하는 건지 좀 그러니까. 궁금하긴 했었어요. 더 싱싱해 보이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는데. 맛있어 보이라. 네, 항상 좀 네. 궁금했어요. 왜냐면 고기도 산화가 되거나 표면이 닿으면은 색이 변하기 때문에 맞아요. 랩을 다 씌워 놓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신선한 고기는 색소를 넣지 않으면 다 빨간색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게, 보기 좋게 상품성이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 드린 것처럼 눈속임에 솟지 않는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색안경을 쓴다라고 하죠. 네. 내가 지금 나를 색안경을 쓰고 보지는 않나. 너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네가 지금 한다고 해? 라고 내가 나 자신에게 나의 진정성에게 색안경을 쓰고 평가절하는 부분. 이런 게 있겠죠, 다들. 특히 한국 분들은 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희한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나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물론 저도 한국인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네. 불빛을 바꿔보는 것처럼 장소를 전환하는 것처럼 조금은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럭셔리 브랜드도 다 처음에는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부자이면서 럭셔리 브랜드를 시작하신 창업자는 없으세요. 회장님들이 소유한 경우를 빼고는요.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은 작지만 훗날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럭셔리 창업자나 회장님들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몰래 스테스기처럼 내실을 다져서 진정성 있는 셀프 브랜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럭셔리 브랜드가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브랜딩을 할 때 접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뭔가 먼 당신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데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나 스스로가 럭셔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의 브랜드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등생이십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강의라서요. 네. 하산시켜드려야 되죠. 졸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실전으로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 강의를 해드리려고 너무 재밌을 멋있게 입고 와야 옷 돼요. 챙겨오면 되나요? 마음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네. 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